옛날 조선,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바람은 고요했고 들판엔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옥지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지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를 모시며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살림은 가난했으되 마음은 넓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옥지 같은 딸 하나 있으면 백냥 재산이 부럽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옥지는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할머니께 드리고 낮이면 바느질이나 삼배 짜는 일로 품을 팔았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고 성품이 고와 혼담이 여러 번 들어왔지만 옥지는 홀로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니 선뜻 혼이 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원님의 부인이 옥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옥지야, 너도 이제 20살이니 혼인 자리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니? 박대감 집 머슴으로 있는 진돌이 어떠하냐? 마님, 송구하옵니다. 할머님이 거동이 심히 불편하여 제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편히 계셔야 제가 마음을 둘 곳이 있습니다. 옥지가 혼담을 거절을 하자 부인의 속이 꼬였습니다. 사실 부인의 제안은 혼담이 아니라 옥지를 이용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부인은 원님 몰래 다른 사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요. 바로 박대감네 머슴인 진돌이었습니다. 순하고 착한 옥지를 이용하여 박대감네 집에 편하게 드나들고 진돌이에게 보낼 연서를 전달하게 함이었지요. 그녀는 옥지를 생각해주는 척혼담을 제안하며 자신의 내통에 가담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님 댁 마님은 원님이 바쁜 틈을 타 자주 박대감네를 드나들곤 했지요. 원님 댁 마님은 진돌이에게 머슴은 먹어보지도 못할 비싼 한과와 곶감을 챙겨주곤 하였습니다. 또 장작을 패는 진돌이의 땀을 닦아주는 척 진돌이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대감네 하인들은 둘의 불경한 사이를 눈치채고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원님 댁 마님의 시중을 들으러 마님을 따라 박대감네 집을 간 여종 하나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대감님께 무엇라 해야 하면 좋느냐? 이 여종은 평소에 꼼꼼하지 못하고 칠칠 맞은 성격이었습니다. 일을 자주 그르치거나 마님이 지시한 집안일을 놓칠 때가 많았죠. 이럴 때마다 심성이 착한 옥지에게 의지를 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여종은 이번에도 자신이 감당 못할 사실에 대해 떠벌릴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옥지가 떠올랐습니다. 여종은 옥지에게 찾아가 자기가 보고 알게 된 것을 털어놓았죠. 옥지야, 너는 입 꼭 다물어야 한다. 내가 본 것을 누가 알면 내 목이 떨어질 게야. 저도 모른 척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허나 불행히도 여종이 원님 댁 부인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누구도 아닌 장본인인 원님 댁 부인 귀에 들어갔습니다. 원님 댁 부인은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원님의 노여움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생각 끝에 모든 죄를 옥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 옥지 같은 계집이야. 입 하나 다물지 못해도 누가 믿어주겠어. 가난하고 힘없는 계집, 그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면 내 잘못은 흔적도 남지 않으리라. 부인은 먼저 옥지를 박대감내에 자주 들락거리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혼처를 보아주겠다 하며 은근슬쩍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옥지야, 진돌이에게 전해줄 것이 있구나. 내가 믿음직하니 부탁하마. 사람 앞에선 말하지 말고 은밀히 전하거라. 혼인 얘기가 오가려면 둘만의 약속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부인 마님, 저는 그런 일에 서툽니다만 마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저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옥지는 부인이 건네는 작은 봉투며 과일꾸러미며 때로는 붉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옥지는 그것이 혼담에 필요한 정식 절차라고 믿고 움직였으나 사실은 부인의 불륜 서찰을 대신 전달해준 셈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부인은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옥지를 몰아세워 마을에서 쫓아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만들 때도
본인이 아닌 여종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하였지요. 오늘 저녁 옥지가 진돌이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이다. 너는 그 편지를 진돌이에게 다시 전달받아. 그 편지를 박대감의 서재 책상 위에 두어라. 마치 옥지가 박대감을 사모하여 쓴 것처럼 보이게. 마님, 그럼 옥지는 억울하게 잡혀가게 될 텐데요. 내가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종은 떨리는 손으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박대감의 서재 책상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연서 한 장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옥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문장마다 박대감을 연모한다는 노골적인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박대감은 이른 아침부터 하인들을 이끌고 원님 댁에 찾아와 옥지라는 계집이 있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큰 소란에 원님과 원님 부인, 하인들도 모두 마당으로 모여들었죠. 이런 불경한 일이 다 있느냐? 감히 천한 계집이 아녀자가 있는 나를 유혹하다니. 그 계집의 이름이 옥지다. 그 계집이 이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하였다. 개 나오거라. 박대감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원님 댁은 삽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부인은 연약한 척 큰 소리에 놀란 듯 눈물을 닦아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렸지만 겉으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계집이 있나? 옥지라는 계집이 나에게 연서를 썼다. 감히 대감댁을 욕보이다니? 어서 그 계집을 끌어내라. 이게 무슨 얘기요? 옥지야, 당장 앞으로 나오지 못하겠느냐? 옥지는 부름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포졸들에게 붙들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소희는 결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부디 억울한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꾸며진 증거는 옥지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서재에서 나온 붉은 편지를 높이 치켜들며 사람들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보아라. 여기 옥지라는 이름이 똑똑히 쓰여 있지 않느냐? 문장마다 나를 사모한다는 말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애구머니, 저 착한 옥지가 어째서? 아무렴 가난하고 힘든 처지라 욕심이 앞섰겠지.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야.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메운 차가운 눈빛이 옥지를 향했습니다. 옥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할머니가 아십니다. 소희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살펴주시옵소서. 허나 원님은 이미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원님 부인은 곁에서 연약한 척 눈물을 훔치며 슬그머니 불을 지폈습니다. 원님, 제가 괜한 아이를 집안에 들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계집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곤 했습니다. 부인의 말에 박대감은 더욱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 체면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 계집을 당장 관하로 넘겨 다스리시지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가장 곱고 착하다고 칭찬받던 처녀가 하룻밤 사이에 대감을 유혹하는 파렴치한 불륜녀로 몰려 곤장을 맞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소희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저 마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소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냉담했고 원님과 박대감은 노여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에만 옥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옥지가 불륜의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간 그날 저녁, 편히 잠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여종이었습니다. 한 명은 마님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옥지에게 털어놓았던 여종이었고 또 한 명은 마님의 지시에 따라 옥지의 연서로 가장한 원님 댁 부인 마님의 계략을 옮겨 심은 여종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뒷마당, 두 여종은 우물가에서 조심스레 마주쳤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옥지에게 터놓았어. 옥지가 믿음직하여 털어놓은 것인데 결국 이 일이 된 게 다 내 탓인 것 같구나. 아니야, 내 죄가 더 크다. 나는 마님이 두려워서 그 거짓 편지를 박대감님 서재에 두고 말았어.
내 손으로 옥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것이야. 옥지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패를 끼쳐도 한 번도 날 나무라지 않았다. 내가 부주의의 일을 망치면 늘 옆에서 거들어 주었고, 내가 꾸중을 들을 땐 나 대신 벌까지 서주던 아이였어. 그런 옥지가 지금 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게 생겼으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나 또한 그래. 마님이 무서워 입을 다물었지만 옥지가 걱정 마라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하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구나. 그 아이는 늘 우리의 편이었는데 우린 끝내 그 아이의 등에 칼을 꽂고 만 셈이야. 두 여종은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라는 이름 아래 늘 부당한 일을 참고 살아야 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 차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옥지는 정말 죄인이 되어 망가질 거야. 하늘도 원망하고 우리도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겠지. 그럼 우리가 나서서 진실을 고하자는 것이야? 마님의 노여움은 어찌하고 우리의 목숨은 어찌해? 옥지는 몇 번이고 내가 쫓겨날 뻔한 일을 구해줬어.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 순 없어. 이 사실을 짊어진 채 사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다 죽는 것이 낫겠다. 둘째 여종은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끝내 떨리는 손으로 첫째 여종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마음이 무거워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내일 관아에 나가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한 짓을 모두 아뢰자. 달빛 아래 두 여종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었으나 동시에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죠. 그들의 양심이 마침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옥지가 불륜의 누명으로 끌려온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 결말을 직접 보고자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마루 위에는 원님과 박대감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옥지는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고초를 겪은 옥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나 두 눈에는 아직 꺾이지 않은 기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지라 하는 계집아, 어제도 시인치 아니하더니 오늘은 곤장을 맞으며라도 내 죄를 고백할 터이니 어서 사실을 고하라. 원님, 저는 결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제게 뒤집어 씌운 모함이옵니다. 부디 하늘을 믿으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옥지를 안쓰럽게 여겼으나 누군가는 여전히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켠에서 두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 소인이 아랫고자 하나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마님을 늘 따르던 두 여종이 서로를 부축하며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이 계집들, 감히 관아에서 무슨 소란이냐? 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나이다. 옥지는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그 말에 관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포졸들에게 눈짓했으나 둘은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마님의 불경한 짓을 보았사옵니다. 박대감 댁 머슴 진돌이와 마님이 은밀히 오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그 사실을 옥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헌데 그 아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사옵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마님의 언명에 겁이 나서 거짓 편지를 박대감 서재에 두었나이다. 그 연서는 옥지가 쓴 것이 아니었고 모두 마님의 지시에 따른 거짓이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저런, 그럼 옥지가 억울한 것이었단 말인가? 하늘이 무섭지 않나 보구나. 어떻게 양반댁 마님이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힘없는 처녀를 이리 몰아세우다니 양반이 무섭구나. 이 불경한 계집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내가 시켰다니 감히 무슨 말이냐? 하지만 들의 울부짖음은 더할 나위 없이 절실했습니다. 그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는 거짓이 서릴 틈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크게 흔들린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분노와 수치로 물들었습니다. 부인,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부인의 죄가 드러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 댁 부인은 두려움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좋다. 여종들의 말이 참이라면 그 불경한 짓을 함께한 진돌이를 불러 시시비비를 따져보면 될 일이 아니더냐. 옳은 말씀이십니다. 진돌이를 당장 이 자리에 끌어내라. 잠시 후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진돌이가 관하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두 눈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이놈 진돌아. 내가 감히 내 집안을 욕되게 하였단 말이 사실이냐? 어서 사실대로 고하라.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런 망측한 짓을. 여종들이 내 죄를 똑똑히 고하였다. 부인과 내가 남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그 죄를 애꿎은 옥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거짓을 일러보라. 곧바로 곤장을 맞을 것이니. 진돌이는 몸을 떨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러나 박대감과 원님의 분노에 찬 눈빛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을 찌르자 진돌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께 밤마다 불려가 마님이 피곤하다 하시며 소인더러 주물러 달라 하셨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늘 진돌아, 이리 와 한과 좀 먹어라. 힘 좀 내야지 하셨을 뿐이옵니다. 정말로 마님과 그렇고 그런 짓을 질러 대감님을 욕보인 게 아니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진돌이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일제히 웃음보가 터지며 관아 마당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몸을 좀 주물러 달랐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한가 먹고 힘 좀 내라니? 이거야 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진돌이 저 바보. 숨기는 게냐? 사실대로 말하는 게냐? 네, 이놈. 내 입으로 내 죄를 드러내는구나. 정녕 마님과 불륜을 저질렀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의 방에, 아니 마루에서만, 아니 그것도 아니옵니다. 소인의 입이 왜 이리 함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원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사람들은 조롱이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도리어 불륜을 까발린 꼴이 되었으니 진돌이의 멍청함은 결국 감추어진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님 댁 마님은 여종을 잡돌이나 할 줄 알았지 진돌이의 입단속은 하지 못하였지요. 그는 곧장 부인을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네, 이 간악한 여인. 양반댁 마님이라는 사람이 부군의 체면을 더럽히고 죄 없는 계집아이를 희생양 삼아 목숨을 위태롭게 하다니 내 죄를 어찌 감히 용서할 수 있겠느냐? 원님 잠시의 허망함이었을 뿐이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나 그 변명은 더 이상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눈빛을 그녀에게 던졌고 원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인과 진돌이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이제부터는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어내자 부인은 처연히 울부짖었고 진돌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옥지의 눈에서 그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돌이의 고백이 떨어지고 부인의 간악한 계략이 드러나자 관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눈을 뜨셨구나. 그 곱던 옥지가 누명을 벗었으니 다행일세. 부인의 짓이 이토록 파렴치했다니 원님도 참 딱하시다. 사람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옥지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결백이 마침내 인정을 받은 것이었죠. 옥지야, 이제 내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 그간 내가 분노에 눈이 멀어 내 무고한 말을 듣지 못한 죄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우리라. 부디 너그럽게 여겨다오. 원님, 저는 죄가 없음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족하옵니다. 이제 더는 할머님께 누가 되지 않고 평온히 살 수 있사오니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옥지의 선한 심성에 감동을 받아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며칠 뒤 옥지는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지야, 내가 어찌 그리 기특하냐? 그 큰일을 당하고도 꿋꿋이 버텨내다니 장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속은 채로 살았을 터야. 앞으로는 우리가 내 편이 되어주마. 옥지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여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따뜻한 인정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옥지는 억울하였으나 다른 여종들에게 들은 것을 고하지 않았고 홀로 꿋꿋이 버텨내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후에도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할머니와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옥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널리 퍼졌죠. 옥지의 억울한 사연은 이웃 마을에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착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누명을 벗었다더라. 그 아이는 곱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막다더구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학문이 깊고 인품이 곱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옥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화평이라 하였습니다. 고든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마을에 소문난 옥지를 직접 보고자 한 것입니다. 아씨가 바로 옥지 아씨시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곱고 착한 심성을 직접 뵙고 싶어 이렇게 발걸음을 하였나이다. 허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잠시 나들이를 나서 주시겠사옵니까? 저는 이름난 분과 어울릴 처지가 아니옵니다. 허나 먼 길까지 오신 분을 내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잠시 모시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옥지와 선비는 들판으로 나섰습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길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맑은 시냇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씨의 눈빛은 막디 맑아 마치 산골의 샘물 같소. 저는 오래도록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나이다. 외모만이 아니라 고든 심지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를 말이오. 저는 그저 할머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이옵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옵니다. 아씨야말로 세상에 드문 보배이옵니다. 부디 제 짝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윽고 두 사람의 인연은 혼례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와 꽃가마를 타고 나아가는 옥지를 축복하였고 화평은 곧은 허리로 예를 다하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옥지가 그 큰 일을 겪고도 꿋꿋이 버티더니 결국 하늘이 좋은 짝을 내려주셨어. 옥지에게 이제 행복만 남았으면 좋겠구나. 혼례가 끝난 뒤 화평은 옥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지, 이제부터는 그대 홀로 짐을 지지 않아도 돼요. 할머님은 저와 함께 모십시다. 내가 극진히 봉양하리니 부디 마음 놓으시구려. 정녕 그러하시겠습니까? 소첩이 바라는 한 가지는 저에게 남은 유일한 핏줄인 할머님과 평온히 지내는 것이옵니다. 그대의 가족은 곧 나의 가족이요.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하여 옥지와 화평은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집안은 화목하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집을 바라보며 부러움 섞인 말로 칭송했습니다. 이리하여 억울한 누명을 이겨낸 옥지는 선한 인연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옥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짓은 언젠간 끝이 드러나고 선함은 언젠간 다시 보답을 받죠. 만월이도 선한 행동과 베푸는 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호의를 베풀 일이 생길 때 옥지를 떠올려 주세요. 만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